안녕하세요, 샤넬님들. 디올타로예요. 오늘도 디올타로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처음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심심할 때마다 다꾸라고 하죠. 네, 다꾸 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카드 선택하는 용으로 한번 써보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거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이에요. 그 상대방의 본성, 의식, 무의식, 그리고 성의식, 그리고 연애 애착 유형 등등등,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또 오늘도 완전하게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드 골라보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 고르셨나요? 자, 본인이 선택하신 카드 타임스탬프로 가시면 되는데요. 자, 우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디올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스키노예요. 자, 세 번째 돌체앤가바나입니다. 자, 네 번째 지방시예요. 자, 마지막 샤넬입니다. 네, 타임스탬프로 가셔서 시청해주세요. 자, 첫 번째, 디올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상대방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선 기본적인 본성부터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자, 상대방의 본성 봅시다. 자, 이 상대방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조금 해피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만약에 이제 이분이 만나시는 분이 좀 약간 까다롭거나 아니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좀 냉담하게 나오면요, 이 사람 바로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눈에는 눈, 이에는 이해식으로 어떤 대응을 하시는 분이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요. 좀 자기한테 좀 거슬리는 얘기를 한다거나 거슬리게 구는 사람을 조금 더 허용해 주지 않는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좀 해피형적으로도 보이는데, 이건 좀 이따가 애착 유형 파보면 알겠지만, 그렇지만 이분이 또 함께 하면은 되게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시는 분을 좀 안정감을 많이 줄 수도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선 처음에 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까다로울 수 있고 되게 사람을 많이 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에 약간 회피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게 어떤 자신만의 기준점으로 사람을 많이 거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자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간도 쓸개도 다 퍼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방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또 상대방을 되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본성은 너무나 명확하게 경계선이 있고, 내 사람이 된다면은 진짜 너무나 잘해주지만,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지만, 내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가차없이 내칩니다. 근데 이게 되게 그 어떤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이랑 친해지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을 한번 볼까요? 무의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이분의 무의식 봅시다. 이분의 무의식은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좋은 사람, 그리고 또, 남들 앞에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거나, 그리고 좋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자존감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존감이 아예 없지 않아. 되게 높게 있어. 높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자존감이 너무 과해서 약간 자존심을 부리는 어떤 무의식으로도 저는 좀 약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좀 무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양극단을 오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안정이 많이 되고 또 되게 도덕적이고 올바른 면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격지심이 있고 되게 열등감이 있고 되게 좀 철딱선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내면의 어린아이가 자라지 못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좀 무의식이 이렇게 불균형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대한 어떤 자아가 있는 반면에 원래 그 과대 자아는요, 본인이 엄청 작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무의식은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 그리고 상처받는 어린아이 때문에 과대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무의식이 좀 많이 불균형적으로 보이고, 약간 분열되어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나 이런 면에서는 내가 되게, 너무 멋지고 난 좋은 사람이지. 나 이거 진짜 되게 대단한 사람이야.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는 왜 이렇게 보잘것이 없지? 나는 왜 이러지? 난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게 이제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은 좀 분열 상태고, 뭔가 많이 불균형적인 느낌으로 읽혀져서, 이 무의식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가정 환경을 파보면 나올 것 같은데, 가정 환경이 평탄치 않았을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받지 못하고, 받았다, 안 받았다. 뭐 이랬던 것 같거든요. 한번 볼까요? 진짜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어떠했는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의 어린 시절 어땠어요? 가정 환경? 사랑 많이 받았나요? 자, 제가 말한 그대로 나옵니다. 제가 말한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예 못 받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받긴 받았어. 어느 정도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 받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혼자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거의 제대로 케어를 못 해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외로움이 되게 커요. 그러나 또 부모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줄 때는 굉장히 많이 사랑해줬어. 약간 느낌이 어머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좀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런 경우 많아. 맞아, 우리나라는. 그죠? 어머님들은 보통 이제 사랑을 자식을 원체 많이 주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기를 돌보고 양육하는 주 양육자다 보니까 어머님은 한테는 그래도 사랑을 그래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아가지고 되게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분의 본성이라든가 어떤 무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이 좀 불균형적이야. 그러니까 불균형적이니까 이렇게 무의식도 불균형적으로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 안 했던 건 아니야. 사랑해주긴 했어. 그러나 나는 그래도 외로웠어. 뭐 이런 얘기한다는 느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의식? 성의식을 알아봐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중간에 속궁합 타로로 제가 뭔가를 그런 거 봐드렸다가 그 경고를 먹어가지고 연령 제한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속궁합 타로로 쓰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속궁합 타로는 쓸 수 없고 그냥 성의식이 어떤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의식은 어때요? 이 사람의 성의식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속궁합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성적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껴야지만 그 상대방과 사귀고 사랑을 완성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은요, 좀 약간 마음은 있어도 행동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상대를 발견해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그러니까 이성으로 누른다고 해야 되나? 왜 제가 아까 이분의 본성이 처음에, 그러니까 낯을 많이 가려서 좀 친해지기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약간 성의식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함부로 하진 않을 거고, 그렇지만 그 상대방이 성적 매력이 좀 많이 있어야지 이 사람은 좋아할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요, 많이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해도, 하고 싶어도 티를 안 내고 표현도 안 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성의식은 나빠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낫다. 그러니까 왜 너무 성의식이 문란하거나 난잡하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되게 조심성이 있고 또 생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좀 사람을 따지고 가려 만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한 점들이 이분의 성의식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그거 해가지고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약간 중독될 수 있어요. 약간 성중독적인 면으로 갈 수 있다. 왜냐면 그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걸로 좀 느껴져요, 지금. 그러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좀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는 안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귀면은 특히 약간 뭐 결혼을 전제했을 때 아마 마음껏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렇게 문란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을 한번 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은 뭐죠?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은요. 제가 정말 저 촉이 정말 좋죠? 제가 아까 이 사람의 어떤 본성을 제일 먼저 팠을 때 이분은 해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해평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많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해도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멀어져 있는데도 또 이게 회피형이라고 해서 멀어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회피형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왜 자기가 이렇게 상대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멀어지려고 하는데 그게 회피형도 힘들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 회피형이 맞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디올 골라주신 분들, 이 상대방분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뭔가 좀 회피적인 모습이 있다. 자꾸 뭔가 연락을 하다가 잠수를 타고, 뭐 이렇게 좀 다가가려고 하면은 멀어지고, 이 사람이 그런 특성이 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직 사귀어본 건 아니고 그냥 짝사랑하거나 그냥 썸만 타는 사람인데 잘 모르겠어 하면은, 이분 두고 보세요, 한번. 이분은 좀 회피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에만 막 몰두를 한다던가.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요, 일에 되게 몰두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뭐 같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되게 싫어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약간 남자분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구조상 여자들과는 달리 멀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에만 미친 듯이 집중을 해. 그러면 이제 상대편 여자분들은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날 싫어하니까 이렇게 연락 안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런 수도 있지만 좀 내구 조성 멀티가 되지 않고 뭐 하나에 꽂혀서 그거에 집중하면 그것만 들이다 팝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싫어하거나 뭐 애정이 식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분은 아마 일할 때 여러분들을 좀 외롭게 하고 홀로 두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 알아봐 드려야 될까? 평소 의식 상태 수준을 좀 알아봐 드릴까요? 의식 상태 수준은 어떤지. 이 사람 평소 의식 상태. 이 사람의 평소 의식 상태는요. 너무 성질이 급하다. 너무 성질이 급하고 너무 바쁘거나 일에만 몰두한다거나 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의식 상태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존재를 진짜 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어떤 마음 고백을 한다거나 연락을 한다거나 이 관계를 되살리려고 한다거나 그런 의식 상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 상태가 좀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거에만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좀 주변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의식 상태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있어도 이런 의식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잘 돌보지 못하고 주위를 잘 살피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이분의 어떤 궁합적인 면은 어떤지, 궁합적인 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지금 딜 골라주신 분과 이분의 궁합적인 면은 어때요? 이런 분이신데 과연 잘 맞는 궁합인지 아닌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궁합적인 면은요, 두 분은요, 그러니까 사귈 수 있어요. 사귈 수 있고 만나면 되게 행복하고 안정되게 관계가 시작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실망을 하실 궁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내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피형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좀 뭔가에 집중하면은 상대를 제대로 돌보거나 보살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런 특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했잖아요. 진짜 이분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궁합은 여러분들이 이 관계의 어떤 주도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연락을 한다거나 먼저 마음을 전한다거나 좀 적극성을 여러분들이 띄게 되고 그로 인해서 두 분이 사귀고 관계가 시작될 수 있으나 결국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 있어. 왜 맨날 나만 연락해야 되지? 왜 맨날 나만 기다리고 있지? 정말 속상해. 이럴 수 있는 관계다. 궁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감수하고 이 사람을 좀 수용한다면은 나쁘지 않지만 근데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인지라 자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운하고 자꾸 제가 나를 싫어하나 좋아하나 자꾸 확인하고 싶어지고 의심이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분과 만날 때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만나면 좋은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조언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의 그 영혼과 심장을 여러분들의 의도대로 세팅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을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나는 연인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세팅하고 마음을 먹고 만나라라는 소리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조언 드렸듯이 이 사람의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 참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하면은 그냥 이 사람을 정리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조언 볼까요? 자, 어린아이.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이분의 그런 뭐를 팠을 때 이게 나왔죠? 무의식 팠을 때 어린아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었다 했는데 진짜 이 어린아이가 너의 연애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내면이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상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왜냐면 행동과 말이 너무 철딱서니 없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상대방 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언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힘들거나 너무 지친 상태라면 여행을 떠나시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 혼자만의 여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이 사람 정리할래 한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리한 혼자만의 여행을 다녀오라는 조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랑 나는 더 가까워지고 나는 잘 만나보겠다 하시면은 둘이 같이 떠나는 여행의 조언으로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같이 여행 떠나보세요. 그러면 사이가 더 좋아질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이 영상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버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두 번째 이 모스키노 답구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그 상대방 분의 본성은 어떤 본성인지를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대방 분의 본성.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상처를 좀 많이 주시는 분으로 보여요. 남들한테, 특히 만나는 이성들한테. 그러나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 미운정을 쌓게 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네, 미운정을 쌓게 하는 사람. 저는 좀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이분의 본성이.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점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좀 상처를 받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계산이 서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본성 자체가 조금은 자기 위주의 어떤 그런 본성이지 않을까? 근데 또 되게 잘해줄 땐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거리 자체를 좀 두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연애를 하거나 좀 그런 분이지 않으실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뭐 애착 유형을 한번 알아봐야겠지만 불안형 아니면 회피형 같다는 느낌? 안정형 같이 느껴지진 않아요. 본성을 봤을 때.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무의식? 무의식은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무의식은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 자체가 조심성이 많은 무의식으로 좀 읽혀지거든요. 근데 조심성이 되게 많다가 막판에 돌진하는 무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무언가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좀 지켜봐요. 지켜보고 그 사람과 아니면 일에 관해서 계속 뭔가를 쌓아나가고 성장시키고 발전합니다. 약간 거리를 둔 채 절제를 하면서요. 그러다가 막판에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진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무의식 자체가 되게 조심성이 많다고 해야 되나? 조심성이 많지만 뭔가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무의식이다. 그래서 되게 신중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분이 뭐 회피형이거나 불안형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조심성이 많고 많이 지켜보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는 사람인 입장에서는 좀 이 사람이 해피형이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들게 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의 본성을 물어봤을 때 처음에 이분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나 다시 만난다면 되게 잘해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처음 친해지는 게 처음에 관계를 열어가서 만나기에 좀 많이 힘든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어떤 포문을 여는 그거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을 들여다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신중한 거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애착 유형을 좀 이따가 알아봐 드려야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안정 회피형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의식은 어떤지 성의식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19금 딱지가 붙어가지고 야한 카드를 이제 못 써요. 그래서 일반 연애 타로로 이분의 성의식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 사람의 성의식은 제가 봤을 때 방금 제가 이분 되게 신중하신 분인 것 같다 말씀드렸죠. 그게 성의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함부로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뭔가 진짜 결혼이라던가 아니면 공식적인 사이가 됐을 때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이성적으로 이때 해도 되라고 자기의 이성이 허락해주면 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일어나거나 그런 걸 하고 싶어 해도 섣불리 그거를 시도하거나 막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물란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신중한 사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 이미 나랑 공인된 관계, 뭐 결혼이라던가 정말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는 좀 그렇고 남들이 다 인정해주는 어떤 공인된 사이일 때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은 되게 신중하다 느낌이 엄청 신중한 사람. 그래서 성의식이 그대로 이런 게 나옵니다. 바람둥이보단 100배 낫죠? 막 물란하게 이 여자 이 남자 막 다 들쑤시고 다니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애착력 진짜 알아봅시다. 이
이 사람의 애착 유형 제가 안정 회피형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이요. 어떡해. 회피형이야.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 사람 뭐야?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삼각관계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명만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막 만나는 중에도 다른 이성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거나 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방금 아까 이 사람의 뭐였죠? 무의식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약간 어쩌면 안정 회피형 같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사람의 어떤 애착 유형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은 이 사람이 신중한 게 그러니까 회피형이기 때문에 신중한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신중함이 너무 과하다 보면은 내가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도 더 나은 이성이 있지 않을까 어딘가에?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뭐 조건이라든가 월등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너무 까탈스럽거나 너무 욕심이 많어. 이성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쉽사리 마음을 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애착 유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회피형으로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 회피형이실 수도 있어요. 어디 보면 회피형이 맞죠. 그래서 진짜 이분은 아까도 본성을 봤지만 자꾸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고 이 사람 만나야 돼 말아야 돼라는 어떤 생각을 준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게 궁금한데 이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파드려 볼까요?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길래 왜 이렇게 막 따지는 게 많고 막 제대로 마음을 보여주지 않고 막 이럴까요? 이분의 어린 시절 보여주세요. 이분의 어린 시절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문제가 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부모님이 이혼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사람한테 상처를 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때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안정된 어떤 사랑을 받았던 때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 부모님의 파경, 이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성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왜 요새 뭐 여혐, 남혐 이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여혐이나 남혐, 이성을 혐오하는 분들의 그런 심리 그리고 어떤 양육 환경을 보면요. 이런 경우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 자체가 안정적이고 행복하지 못했고 부모님이 너무 이제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혼하신 분들인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성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성은 결국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치고 배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어떤 혐오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좀 이분은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한때는 뭔가 행복했던 어떤 가정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도 아까 왜 본성을 보면은 잘해줄 땐 되게 잘해줘서 좋은데 또 어쩔 때는 상처를 되게 많이 준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마 이런 이분의 가정 환경이 이분의 본성과 이런 애착 유형과 어떤 이런 무의식적인 면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쩌면은 진짜 남혐, 여혐처럼 이성을 혐오하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까지가 아니더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약간 불신이 좀 깔려 있을 수 있어요. 여자는 믿을 존재가 못돼, 뭐 남자는 믿을 존재가 못돼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분이 좀 너무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 되게 안타깝지만 솔직히 제가 만나려고 하는 이성으로 봤을 때는 만나고 싶지 않은 상태기는 해요. 솔직히 이런 사람 되게 이미 색안경을 끼고 보고 이미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무의식 자체에 그리고 애착 유형 자체가 좋지 않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사람은 상처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는 사람한테.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모스키노 골라주신 분들은, 이분을 만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물으신다면은, 저는 되도록이면 헤어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랑 우리 모스키노님의 어떤, 궁합? 궁합이 진짜 어떤지를 한번 봐드릴게요. 두 분의 궁합을 보여주세요. 두 분의 궁합은요, 그러니까 처음은 되게 좋을 수 있어요. 처음은 되게 좋을 수 있으나 진짜 만나가는 과정 중에 갈등이 너무 많아. 여러분들 마음이 얘 만나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들게끔 이 사람의 행동을 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좋으나 만남이 지속될수록 여러분들이 이분을 되게 싫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럼에도 난 네가 좋은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나 그래도 너 사실 좋아해. 이렇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뭐가 안정적으로 계속 만남을 이어나가고 좋은 궁합이냐고 물어봤을 때는 아니다. 왜냐? 이 상대방의 문제가 너무 많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칼이 생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애에서 칼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넘치는 마음이 아니라 자꾸 이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해집고 찔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실 것이다. 마음고생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비밀 한번 알아봅시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요, 제가 봤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은 모태솔로인 것 같은데? 모태솔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비밀이다. 왜냐면은 이성을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해준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성격이면 과연 이성을 제대로 만나봤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비밀은 좋아하는 이성이 있었어도 그 이성과 온전하게 관계가 이어지지 못한 게, 그냥 혼자 좋아하거나 아니면 혼자 어쩔 줄 몰라 하거나 아니면 좋아해도 다가가지 못하는 어떤 이 사람의 그런 회피형 성향 때문에 연애를 제대로 못 해본 게 이 사람의 비밀입니다. 아니면 연애를 많이 해봤어도 진실한 사랑은 한 번도 안 해본 느낌? 그러니까 왜 해평들이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니고 막 이성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연애가 아니잖아.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누군가를 오래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잘 알아가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들쑤시고 다닌 것 뿐이잖아. 뭔가 이렇게 되게 피상적으로 짧은 쾌락적인 만남을 가진 것 뿐이기 때문에 이분의 비밀은 그런 만남은 많았어도 제대로 연애는 안 해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모스키노님이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이분을 되게 이거 골라주신 분들 이미 아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많다는 거를. 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먼저 챙기라는데 여러분들 몸에 좋은 영양소의 음식들을 섭취해 주래요. 이거를 연애적인 조언으로 제가 해석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자, 관계에 독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약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이 되는 사람이니 본인한테 약이 되는 사람을 찾아서 만나라, 저는 이렇게 읽혀지거든요. 제가 종종 회평을 마약, 라면 이런 걸로 표현을 해서 많이 상담을 드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약은 여러분들한테 백해무익이야. 그죠? 그러면 당연히 끊어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영양분이 많이 줄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겠죠. 그런 조언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좀 몸에 좋은 거 많이 드시라고 이 조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볼게요, 조언. 여러분들도 좀 표현을 하셔야 돼요. 아니, 둘 다 무슨 표현하라는 조언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자, 우리 모스키노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감정과 그 어떤 로맨틱한 그런 거를 표현해야 된다고 2장이나 나왔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현력이 많이 딸리시는 분이신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한테 뭐 플러팅을 좀 하시래요. 표현을 좀 하시래요. 자, 이 조언은 정말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주 나오는 조언입니다. 네.
자, 제 영상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 오버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으세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돌체앤가바나 이 닭구 선택해 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상대방의 본성부터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본성은 어떻죠? 이 사람의 본성은요, 되게 묘하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은 저는 이제 이 상대방 분을 이제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봤는데, 남자분의 모습이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거는 이 상대방이 되게 여성적인 성향의 분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상대방 분이 완벽한 해피형이다. 왜냐면은 지금 어떤 여자가 나오는데 처음에 되게 기뻐하고 행복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상대방을 두고 뭔가 불이 일어나고 뭔가 애매함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마지막엔 실망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상대방 분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상대방 분 자체가 되게 여성적인 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면 이 상대방은 완벽한 해피형이다. 어찌 됐든지 간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한테 좀 실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처음에 봤을 때는 와, 내가 정말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람이야,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무의식을 한번 볼까요? 이분의 무의식은 어떤 무의식인지 봅시다. 이분의 무의식은요, 회피형 맞네. 그러니까 무의식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무의식과, 한쪽은 이 상대방과 안정적인 어떤 관계? 심지어 결혼? 그러니까 오래 만날 어떤 관계를 원하는 무의식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되게 힘들대요.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한테 친절하게 다가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은요, 회피형이 맞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분열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이 돌체앤가바나 골라주신 분들은 이미 이분이 해피형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상대방 분이 좀 해피형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이 상대방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늘 항상 회피형은 웬만하면은 만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애가. 그 지속되는 게 힘들어요. 안정적인 관계 자체가. 자, 어쨌든 그러면 이 상대방 분이 어린 시절에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길래 이분이 회피형이 됐는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분의 가정 환경, 양육 환경을 보여주세요. 이분의 양육 환경은요, 우선은 되게 재밌는 게 뭔가 되게 자꾸 유의미하게 나오는데 잠시만요. 다 뽑고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소름 끼치는 거는 이분의 무의식과 굉장히 뭔가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자, 아마 이분의 양육 환경은 그러니까 양극단이었을 거예요.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땐 엄청 안 좋았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부모님은 아마 이 서로 일을 하느라고 굉장히 바빴을 거고요. 그렇지만 또 좋을 땐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싸움이 잦았고
되게 사이가 안 좋아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분들도 계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분의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 이분의 이런 무의식과 애착 유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미 무의식만 봐도 이분이 저는 해피형이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 정말로 이 사람의 애착 유형이 해피형인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이분의 애착 유형. 이분의 애착 유형은요, 약간 해피형이 맞긴 맞아. 그러나 이분의 무의식보다는 좀 좋게 나온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아마 이분 자체가 좀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고 자기 입장만 좀 그렇게 알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라든가 공감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관계가 좀 불안정하게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을 할 수는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이 제가 왜 아까 양극단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을 거란 말이죠. 그게 이런 어떤 예착 유형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느낌이고, 아마 그래서 이분은 뭐 이렇게 공식적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좀 해피형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제대로 표현을 안 한다든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든지 행동력이 없다든지, 그래서 관계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불안정하게 흘러갈 수 있다라는 애착 유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정 해피형으로 보여요. 다행히도.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의식은 어떤지, 제가 얼마 전에 19금 노딱이 붙어가지고 야한 타로는 이제 더 이상 꺼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연애 타로로 이 사람의 성의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성의식은요, 성욕이 우선 굉장합니다. 성욕 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좀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좀 부담스럽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분 제가 아까 왜 이기적일 수 있다고 자기 입장만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로남불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성한테 조금 찝쩍거려도 되지만 너는 그러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의식이. 그래서 저는 좀 이분 괘씸하다. 이분 뭐지 싶은 느낌? 그래서 성의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과 만나는 중에도 좀 이상하게 다른 이성들을 막 힐끔거린다거나 다른 이성을 되게 좋아하는 티를 낸다거나 아니면 몰래 막 다른 이성을 만나고 다닐 수도 있는 성의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성의식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뭐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예전 우리 가부장적인 시대의 남자 같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그 옛날 시대의 남자분들 특징이 내가 너한테 책임을 다하고 돈만 벌어다 주면 내가 다른 뭐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입신 분들 있잖아요. 약간 저 이분이 그런 스멜을 지금 막 풍기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 뭐 조선시대에서 오신 분인가 싶을 정도로 좀 이기적이고, 뭐 남자라면 그럴 수 있지, 이런 마인드를 가진 성의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좀 파면 팔수록 이분 진짜 좀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분의 의식 상태는 어떤지 평소에 의식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평소 의식 상태는 굉장히 일에 몰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되게 야망이 있거든요. 그리고 높은 분들이 자꾸 나오네. 아마 일에 굉장히 열정을 불태우시는 상태가 아닐까. 그래서 스스로를 되게 들들 볶는, 스스로를 불태우시는 분, 아니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제가 자꾸 이분을 두고 옛날 꼰대 같다, 가부장적인 옛날 그런 남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분의 어떤 의식 상태 수준도. 그리고 의식 상태에서 그 되게 우아한 기족적인 여자를 흘끔흘끔 보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특히 이 여성적인 매력이, 이성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이 있는, 우아하고 있어 보이는 이지적이고 럭셔리한 분위기의 그런 이성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의식이 되게 뭔가 거만한 느낌도 들고 진짜 꼰대적인 느낌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는지 한번 봐드릴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요, 진짜 이 사람이 예전에 만났던 이성분들 중에 상처를 주신 분이 있고 그 상처를 바람을 피다가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 바람둥이다. 예전에 한번 바람을 펴서 그 상대방한테 상처를 줬다.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 내면에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자기를 부모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게 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파봤을 때 좀 문제가 많다. 문제가 많아. 자, 그럼 여러분들과의 궁합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돌체앤가바님과의 궁합은 어때요? 자, 여러분들과의 궁합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좋을 때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분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진짜 일적인 면에서 이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관계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관계같이 느껴지고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꾸 회피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해. 자꾸 동굴로 들어가실 거예요. 여러분들과 만날 때 갑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 좋은 것도 아닌? 왜냐면 한 번씩 이렇게 동굴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넘어가 줄 수 있으면은, 참을 수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궁합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거 골라주신 분들이 나는 그거 정말 못 참겠어, 너무 답답하고 되게 매너 없이 느껴져 라고 한다면은 안 좋은 궁합인 거죠. 그러나 궁합 자체가 저는 지금 우리 이 돌체앤가바님이 이분을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좀 읽혀지기는 해요. 그래서 나쁜 궁합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웬만한 건 다 팠죠? 그러면 조언을 드릴까요? 우리 이분을 만날 때 우리 돌체앤가바님이 유의하거나 알아두면 좋을 조언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은요, 친절한 행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대요. 그러니까 이분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기본적으로 친절을 많이 그냥 랜덤으로 하면은 좋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또 볼까요? 결혼. 이 상황은 결혼과 연관이 돼 있다. 너의 연애사는 지금 되게 높은 단계로 향하고 있다. 약혼까지 나옵니다. 지금 두 분은 결혼할 어떤 인연인데? 대박인데? 우리 돌체앤가바님 이분과 결혼할 생각이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 자체가 결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은 정말 행복한 결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과 상관없이 결혼운이 들어와서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배우자감, 결혼운이 있는 인연이라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영상 모두 해당되지 않아요. 제너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우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도 타로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네 번째 지방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상대방 분의 본성부터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분의 본성. 자, 상대방 분의 본성은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본성이 안정적이고 좀 밝고 관계 유지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우리 지방시 골라주신 분들 이 상대방 분은요, 우선 이분은요,
누군가랑 관계를 맺게 된다면은 오래도록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의 애착 유형이라든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파봐야겠지만 이분은 좀 배우작감으로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나 조금은 뭐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조금은 나중에 가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멀어지려고 하는 성향도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처음엔 되게 좋고 같이 있으면 대화도 잘 통하고 즐겁고 되게 행복할 수 있는데요. 좀 시간이 흐르면 아무래도 이 결혼 생활이나 연애 같은 것들이 조금은 처음과는 다르게 그 텐션이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너무 행복하고 대화도 잘 통하고 그랬다면은 그게 좀 약간 텐션이 조금 희미해져 가죠. 그래서 이분도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서운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분은 그래도 되게 안정감을 많이 갖고 있는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진짜 배우작감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지금 4번째 리딩인데 앞에 1, 2, 3과는 너무 달라요. 1, 2, 3은 거의 해피형 막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지방식 올라주신 분들은 이분이 안정형으로 보여서 이분 되게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무의식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자, 이분의 무의식. 자, 이분의 무의식은요, 이분 자체가 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이. 그렇지만 이분은요, 함께 갈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먼저 이 사람이 안정형으로 많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 자체는 관계 유지를 되게 잘할 가능성이 있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무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의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 좀 약간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이럴 수 있고 또 성격이 되게 급할 수 있다. 약간 다혈질적인 면도 있는 무의식으로 보인다. 그래서 좀 이분의 무의식 자체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조금 뒤섞여 있다. 그러나 저는 이분이 계속 봤을 때 괜찮다. 되게 알아두면 좋을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사귀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괜찮은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애착 유형을 한번 볼까요? 저는 약간 안정형으로 보이는데 정말 안정형인지 이분의 애착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아까 왜 제가 본성에서도 말씀드렸고 이분의 무의식에서도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이분 자체의 어떤 애착 유형은 그러니까 처음은 너무 좋아요. 처음은 되게 막 미래가 밝고 막 만나면 너무 즐겁고 막 해맑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되게 천진난만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요 좀 약간 애착 유형이 그러니까 혼자 있으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상대로부터 좀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고 그런 면들 때문에 좀 만나는 이성분들이 쟤 왜 이렇게 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나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에 몰두하느라고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이분이 자꾸 되게 어린 사람들이 나와요. 어린 아이, 소년 카드가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다는 거는 이분의 그 어떤 내면 자체가 조금은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린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안정형이라고 해도 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잖아요. 변덕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좋아도 약간 떨어져 있으려고 하거나 그래서 좀 이런 애착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정 회피형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그러니까 안정형이긴 하지만 마냥 안정적인 느낌은 아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왜 아까 이분의 본성에서도 되게 좋지만, 그리고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오래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 이 사람이 거리를 두려고 하거나, 그런 점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얘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이분의 애착 유형에서도 좀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무의식을 봤을 때 제가 왜 약간 성격도 급한 게 있고 또 뭔가 약간 공격성이라고 해야 되나? 나쁘게 말하면 공격성이고 좋게 얘기하자면 좀 도전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 때문에 아마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너무 좋고 또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는 사람 같아요. 성격이 밝고 되게 긍정적이고 재미가 있는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느 면에서는 좀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좀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마 여러분들 좀 서운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에는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커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분의 어린 시절은요, 제가 왜 이분이 이런 성격이 됐는지 이해가 되는 어린 시절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두 분 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좀 되게 서로 많이 비슷하셨던 분들인 것 같고 사람이 너무 많이 비슷하면요. 좀 다투거나 조금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분의 어린 시절일 때 부모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분도 모르게 조금 그런 면들을 좀 흡수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이가 되게 좋을 때는 좋은데 또 안 좋을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조금 서로한테 조금 피곤하게 굴 수 있는 그런 면모들을 좀 이분도 닮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되게 안정적이게 사이 좋을 땐 되게 좋지만 가끔 자기 혼자 있으려고 하고 좀 일할 때는 좀 떨어져 있으려고 하고 괜히 좀 멀어지려고 하고 이런 성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각인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은 좀 결혼 상대자로 괜찮긴 하나 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래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왜냐면 그걸 보고 그렇게 컸으니까. 아주 오랜 시간 부모님의 그런 결혼 생활들을 보고 컸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은 안정형이신 경우, 부모님이 안정형이신 경우, 자녀들도 거의 안정형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요. 근데 부모님이 불안형이나 해피형인 경우에는요, 자녀들도 거의 대부분 불안형이 되거나 해피형이 됩니다. 왜냐면 그 가정 환경 자체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그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느낌으로 지금 카드가 읽혀지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의 의식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의식은 어떤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지. 이분은 항상 뭔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뭔가 자신감은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일적으로 환영받고 항상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방금도 봤지만 이분이 약간 해피형 성향이 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인관계에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 직장에서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분은 기본적으로 좀 의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좀 사람들한테 거리를 둔 채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좀 의심하는 의식도 나오고요. 그리고 황제 카드 제가 역방을 안 보는데 역방이 나왔단 말이죠. 이분의 의식 자체는 어쩌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왜 아버지 같은 사람, 그러니까 권위 있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그런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가부장적인? 좀 안 좋은 의미의 가부장적인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의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높은 어떤 권위를
이렇게 뭘 행사하고 그런 자리에 앉으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자리,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큰 자리 같은 경우에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좀 그런 분이 아닐까. 왜냐면 아까도 되게 많이 느꼈지만 이분 자꾸 어린아이 나왔잖아요. 보통 내면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인 채로 있으신 분들이 좀 제가 보면요. 자아가 좀 과대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열등감이 있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있으면은 그 열등감과 자격지심 때문에 과대를 이렇게 자아를 포장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분은 좀 본인의 어떤 분수에 맞지 않게 뭔가 허세를 부린다거나 과욕을 부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추구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비밀은요. 이분이 예전에 사귀었던 어떤 여성분한테 아니면 이성분한테 굉장한 상처를 받으셨던 게 이분이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읽혀져요. 그러니까 짝사랑을 했던 느낌이고 아니면은 이제 관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상대방분 여자분이 이분을 외면했다거나 이분을 찾다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비밀이래. 그러니까 한 번 대차게 이성한테 차였다. 근데 제가 이분이 약간 어떤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게 있으신 분이라고 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거 용납 못해. 누군가가 나를 차고, 누군가가 나를 거부했다는 걸 인정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분의 비밀로 이렇게 남겨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되게 좋아했던 이성으로부터 대차게 차였다. 이게 이분이 갖고 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의 궁합은 어떨까요? 자, 우리 지금 지방시 골라주신 분들과의 궁합이 어떤지 한번 봐드릴게요. 여러분들과의 궁합.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뭔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다거나 이 사람이 너무 과도하게 나한테 여러 가지를 요구해서 노력하라는 요구를 한다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혼자 있는 것 같고, 뭐 이건 사귀어도 나 혼자만의 사랑인 것 같고,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들고, 이분이랑 뭐가 되게 안 맞는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방시 골라주신 분들은 이분을 만약에 지금 만나셨던 분들이라면은 아실 거예요, 본인들이. 잘 맞지 않는다는 거를. 만약에 지금 나는 이 사람 사귀어본 거는 아니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한다면은 역시나 여러분들과 맞지 않는다. 좀 여러분들이 이분 때문에 많이 외롭고 좀 힘들 수 있다. 근데 이 상대방 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좀 인정 안 하거나 좀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무슨 문제인데? 왜 이렇게 좀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아까도 이분 그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라든가 공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과의 궁합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방시 골라주신 분들한테 좋은 조언은요. 우선은 본인이 느끼는 걸 한번 써보시래요. 아니면은 본인이 느끼는 바를 뭐 SNS라든가 카톡 프로필에 좀 남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주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조언 받아볼게요. 자, 지금은 이별을 앞두고 있다. 지금 이별 카드가 나옵니다. 이 상대방과 뭐가 되게 맞지 않아서 힘들다면요. 지금 이별을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두 분 사이에는 믿음이 요금된다.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믿음이 많이 부족하거나 자꾸 이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일 때 이 조언 카드가 많이 나오기도 해서 저는 지금 느낌이 이분과 잘 안 될 거라는 걸 많이 암시하는 조언이 아닌가. 그럼에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면서 느꼈던 감정
감정들, 생각들을 한번 진짜 뭐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써보시면서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명확해질 수 있거든요. 한번 본인의 감정을 오늘은 적어보시길 바라면서 이 영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점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자, 마지막 이 샤넬 닫고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상대방분 본성을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분 본성은 어때요? 자, 상대방분은요, 제가 봤을 때 사랑꾼이긴 하다. 그러나 마음, 사랑꾼이긴 하지만 그거를 잘 표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회피형이거나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 자체는 많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앉아만 있거든요. 좀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풍기고 그리고 사랑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 같아요. 그럼에도 뭔가 하기는 해. 근데 그 하기는 하는 게 솔직히 좋잖아요. 받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방한테 기쁨을 주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거나 내성적이거나 약간 회피형이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무의식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무의식은요. 우선은 뭔가가 예민해요. 예민하고 좀 신경이 좀 날카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못마땅해. 사람들이 자기한테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못마땅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꾸 나오거든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분은 내면에 어린아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자꾸 뭔가를 어려운 걸 시도를 하려는 무의식이거든요. 그래 놓고 시도를 해놓고서는 또 에이 나 안 해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변덕 있는 약간 불안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사기꾼 같은 그런 무의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아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회사를 다녀도 한 군데 오래 못 다녀 이런 사람들은 계속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옮겨. 회사를 엄청 옮기고요. 그러면서 본인의 문제를 몰라요. 다 막 회사 탓을 하고 뭐 나랑 안 맞는 사 탓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인내심이 없고 변덕이 많고 뭐 이렇게 안정적이게 한 군데에 정착을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이 사람은. 응?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연애 유형으로 파보면은 회피형 아니면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진짜 애착 유형 바로 봐볼까 한번? 애착 유형 좀 보여주세요. 이분에 대한 애착 유형. 이분의 애착 유형은요. 이분은 처음에는 막 표현을 해요. 나름 뭔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고 표현을 하는데 좀 그 표현만 할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시그널을 던져서 상대가 알아서 이렇게 움직이게끔 만드시는 분이라는 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애착 유형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맨날 플러팅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되게 막 열심히 연락도 하고 막 관계를 알아가려고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이분이 달려오기는 하는데 지금 애착용을 물렀을 때 같이 만나는 게 한 장도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은 회사를 다녀도 한 군데 오래 정착을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닐 건데 연애도 그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처음에 좋아서 호감을 막 보이는데 그게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관계가 깊어지고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에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썸만 탈 확률이 되게 높아요.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애착 유형이. 이러면 거의 해평이거든요.
썸만 탈 확률이 높다, 이 사람은.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무의식, 죄송해요. 갑자기 꺼져가지고. 네, 이 사람의 무의식을 한번 봅시다. 어떤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아까 무의식 봤나? 봤구나. 그러면은 무의식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한번 봅시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는지. 자, 어린 시절은 과연 어땠나요? 양육 환경이. 자, 어린 시절 양육 환경이 문제가 있었네요. 자,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그 아버님 쪽이 어머님을 많이 억압하고 괴롭히고 좀 그랬을 확률이 높아요. 어머님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좀 그래도 괜찮은 좀 이상적인 어머니였던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부 사이는 굉장히 안 좋았던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갈등과 싸움이 많았을 수 있다. 어쩌면은 이혼한 가정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어머님을 좀 많이 억압하고 괴롭힌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많은 어린 시절, 이런 걸 보고 자랐다는 거면 이분도 사실 그 아까 왜 무의식 봤을 때 되게 온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정서가 막 너무 불안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애착력도 그렇고요. 이게 이분한테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분은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뭘 알아봐 드려야 되지? 성의식. 이분의 성의식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성의식이, 이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요, 깊은 관계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면도 되게 단발성으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룻밤 원나잇 상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냥 스킨십 좀 하고 그냥 이렇게 쾌락 좀 즐기고 끝나는 사이라던가. 그래서 이분의 성의식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깊이 있는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도모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서 성의식도 뭔가 그냥 이거 뭐 술집에서 여자 주물럭 거리는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쾌락적이고 되게 단발적이고 뭔가 피상적인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해도 상대방 여성분들, 이성분들이 이분에 대한 마음이 다 돌아서 버린다고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은 여태까지 솔직히 누군가를 제대로 사귀어본 적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든다. 저는 딱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과의 궁합은 어떤지 한번 봐드릴까요? 우리 지금 샤넬린과의 궁합은 어때요, 이분? 자, 샤넬린과의 궁합은요, 역시나 안 맞네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분이랑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귀게 되거나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아까 뭐 무의식도 받고 애착 유형도 받고 뭐 다 받지만 뭐 직업적인 부분이든 이 연애의 부분이든 이게 온전하게 안정적인 관계가 안 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딴에는 나름 나는 너랑 뭔가 이렇게 관계를 쌓아놨다고 혼자 착각해요, 이분이.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부족한데, 난 이게 아닌데, 뭔가 충족이 되지 않는데 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좀 약간 갈등이 있거나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아까도 느꼈지만 자꾸 칼을 든 기사가 나와요. 아까도 어디서 칼을 든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그 가정환경에서도 나왔죠. 칼을 든 기사. 부모님이 좀 사이가 안 좋았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무의식에도 제일 먼저 나왔던 게 칼을 든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자체가 좀 공격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 때문에 이분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지만 두 분이 뭔가 서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있대. 어떤 사회적인 관계라든가 직업적인 면에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나. 그러나 나머지에서는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과의 궁합은. 그러면은 지금 이분의 의식을 한번 봐드릴까요? 평소 의식 상태는 어떤지? 이분의 의식 상태를 한번 봅시다. 이분의 의식 상태를 보여주세요. 이분의 의식 상태는 항상 이성들이 나를 너무 싫어하고 멀리해. 나는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차라리 그냥 돈이나 벌자.
그냥 돈이나 벌고 아니면은 니네가 나를 그렇게 뭐 싫어하고 뭘 해도 나는 되게 괜찮은 이성이니까 그 아까 제가 말했죠. 약간 그 허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을수록 약간 과시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있는 의식으로 보이거든요. 이분 과시욕이 있어. 과시욕, 허세. 그리고 이성들이 나를 되게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으면 당연히 이성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하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남자 구독자님은 반대로 들어주세요. 제가 자꾸 딱 이제 남자라고 고정해서 이제 리딩을 해드렸는데, 하여튼 간에, 이분은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성들이 나를 싫어하지만 내가 또 돈이 있다면 이성들이 나를 좋아하고 꿈꿀 거야. 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도 굉장히 미성숙하고 되게 좀 하찮은 생각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우리 샤넬님들이 이분을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조언을 드릴게요. 우리 샤넬님이 지금 당장 들으면 좋을 조언. 이거 봐.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아주 깊게 호흡을 하시래요. 그러니까 기쁜 거 좋은 거는 들이마시고 안 좋은 건 다 내보내라는 어떤 조언이 나오거든요. 명상을 하시든 아니면 정말로 좋은 것들만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 상태를 셋업하라는 저는 조언으로도 들려서, 그러니까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내버리세요. 명상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애사의 긍정성을 유지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로맨스가 올 것이다 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인생의 로맨스다,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조언까지 같이 나와서 이분이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일까요? 저는 부디 아니길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진정한 어떤 사랑을 가져다 줄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는 조언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막 왜 나는 이런 이상한 사람만 막 이렇게 끌려와요? 뭐 이런 사람만 만나요? 그러시면요, 그 여러분들 내면 상태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같은 성질끼리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여러분들한테 온다면은 여러분들도 내면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형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내면 치유를 좀 하시고 좋은 학원도 항상 많이 하시고 그러시길 전 조언드리고 싶어요. 자, 이 영상 제너럴이라서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지 알고 싶으시다면은 카톡 채널에 디올타로 검색해 주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또 제가 헬로봇 AI 챗봇 타로가 있어요. 네, 그걸 통해서도 타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2, 3일 뒤에 더 좋은 영상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